예, 제가 피할게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5월달에 세계 녹색 성장 포럼도 열고 여러 가지 유엔하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어제 그다음에 오늘 내일까지 부산에서 그 유엔하고 우리 녹색 성장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우리나라에 있는 본부 거기하고 같이 새로운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UN 유미도라고 개발소상국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시킬 것 가능한 부분 또 일반적인 세계 정치에서 경제 협력 뭐 기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논하는 건데 어제 제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유엔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우리 포항에 좀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아주 뜻깊었습니다. 저 자치단체로는 제일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산자부 기업체하고 이래서 많이 참여하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각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시가 하는 녹색 성장을 위한 활동 방안들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 또 위시의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기자만 듣고 다른 데 회의할 때도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기후변화 대학 총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중동에 아제르바이잔하고 그것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유럽에 브라질에서 하는데 그게 잘 하면은 올림픽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이 업그레이드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도에 우리나라 유치하는 게 우리하고 여수하고 그렇게 지금 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변화 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공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28년도 일단 목표를 하지 않으면 2030년인가? 30년? 언제지? 2030년인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2030년인가 33년인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유력해지니까 그걸 한번 유치해서 하면은 굉장히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울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서울이 굉장히 한꺼번에 돼야 경주 아마 저게 일정이 끝나면은 경주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걸 점점 좀 많이 해야 우리 방이 좀
되겠다 해서 참여를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중립 관련된 게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게 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확인한 게 우리 포스코에서 하는 수소 환원제 처리, 그쪽에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요.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잘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잘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50%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고, 어떻게 타결을 해나가야 되느냐. 최근에 뭐 글로벌 여기 정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갈등인데 9월 1일부터 대도시 시장 협의회 우리 시장들하고 유럽, 영국하고 독일 출장이 있으니까 하루 이틀 좀 빨리 워싱턴으로 걸어가서 이게 무슨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볼 생각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50%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회의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잘 안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가시잖아요. 조선소 갔는데 그게 기사 내용을 잘 보면은 세계적인 조선 선박 설계의 한국 기업 DSEC 디색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디색이 있잖아요. 디색이 우리 포항의 융진 기업 아세요? 예. 박일동 회장 현역 출신. 융진 그 기업에 박일동 회장이 부산에 있는 선박 설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거 키운 거예요. 그 디색이.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걸 성과를 본 게 포항에 있는 기업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디색이 인수한 지가 아마 5-6년 되지 싶은데, 그래서 박일동 회장이 포항하고 부산하고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지금 아마 워싱턴 미국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 미리 가서 체크하고 그러는데, 포항에 있는 기업인이 박일동 회장은 포스코에 현장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특이한 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그럼 우리 저 AP 포럼 여기 호스텔 국장에서 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들 모아가지고 특강을 꼭 발견해 질문을 했지. 그래서 요새 이제 바빠는 게 잘 못 와서 강의량이 없어가지고 재미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바빠가지고 일주일 전에 나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참 자랑스럽잖아요. 그걸 그런 회사를 포항으로 들고 오면 좋은데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 철강 쪽이 50% 관세지만은 영국이 유일하게 25%인가 15%인가 25%. 몇 프로고? 15%. 영국이 15%거든요. 영국은 여러 가지 행정 관계를 했는데 우리도
정부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 우리 지방정부도 함께 시민들하고 나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고 이러면은 좀 관세가 좀 떨어질 기회도 안 오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관세가 이게 항상 주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올렸다가 다시 또 다운시키면서 뒤에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최고조로 올라간 위기인데 미국 경제가 자기들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푸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게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 지방정부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고민이 그게 이제 우리는 K-스틸법을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몇 년간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저걸 하거든요. 그래서 K-스틸법이 우리 지역의 이상희 국회의원하고 여기 아마 연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 여당하고 같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이 현대제철 포스코뿐만 아니고 2, 3차 밴더 중소천한 기업들을 같이 버텨갈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가 뭐 50% 1년 가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겠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그걸 다운시켰으면 싶은데 이 지역의 어려운 목소리를 계속 내주는 게 필요하겠다. 도시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일 것 같거든요. 청년. 근데 청년들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부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니까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를 비롯해서 비수도권이 좀 힘들어지는데 어제 부산 가서도 내가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부산경찰청장을 했거든요. 그때 인구가 360만, 65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부산시 투혼탑에 가가지고 400만 부산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고 400만을 썼다고. 그런데 어제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320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한 10년, 15년 지났지만은 이게 제2의 도시가 360만에서 320만으로 줄어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해운대에 그게 백석호하고 신세계 있는데 그 근처에 각종 영상 콘텐츠 창업하고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부산 정도면은 그게 젊은 사람들이 벌벌 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뭐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은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물어 뚫리면은 전부 다 서울로 다 가고 이러니까 참으로 문제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우리 입장에서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청년들 입장에서 여기 머물고 싶도록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주거복지정책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아주 강도 있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갔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청년 고용률을 보면 우리 방식은 다른 데는
많이 감소를 하나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변화가 적고 오히려 뭐 증가, 고용률이 증가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다른 데로 대폭 감소해 가는데 그래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잘 되면 이게 점점 더 내려가고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분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움직여서 영적 활동도 하고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지역 경제도 살고 도시도 활력을 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소도시들처럼 조용하게 죽은 도시처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서 결국은 주택이 제일 큰 영향을 일자리하고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지난번에 2차 전지로 해가지고 에코프로나 이런 것이 이제 늘려가니까 근로층들이 거주할 데가 없어서 원룸에 들어가서 원룸 뭐 한 달 비용이 뭐 50만 원, 60만 원 뭐 그 이상 올라가고 이러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로를 호소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마련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산업이 언제나 정체되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징검다리 주택을 세웠거든요. 세워서 양덕에 그게 시험을 해봤는데 24가구를 임대를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절반 12개 세대에 타 지역에서 전입원사예요. 결국은 싼 임대주택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이 머물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실질적으로 끼치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도까지 총 3,500 세대를 청년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로 올해하고 내년에 500세대, 그 다음에 2027년도하고 28년도에 1,800세대, 그 다음에 29년도하고 30년도에 1,200세대 이렇게 할 거고 3,500세대의 내용은 우선은 이제 LH가 갖고 있는데 비용도 좀 비싸고 이래갖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500세대를 천연주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LH가 뭐 임대가 한 달에 17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주원이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연주택에서 한 500세대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하순에서 부영그룹이 자기들 지하가 시에 기부를 했는가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올해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천연주택이 전국적으로 할 때 제일 확대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기초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데가 없거든요. 3,500세대 토탈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보전해주는 LH 2차 주택이 500세대, 또 우리 시가 각종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짓는 거 500세대,
그다음에 민간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민간에서 우리가 좀 기부를 받으려고 해요. 공공 그 기여형으로 지역에 기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1,500세대 받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것을 사주면은 정부에서 그 국비로 45%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에서 기금을 한 50%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5% 가지고 그 민간 건설하는 아파트나 이런 걸 살 수 있으니까 시비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000세대 이렇게 해서 3,500세대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나 뭐 근로자들이나 고령자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뭐 늘 보도 나오지만 중앙상가를 비롯해서 상가가 빈 점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빈 건물이 많아서 제가 연초에도 브리핑 드리고 7월 초에도 제가 임기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계획을 브리핑 드렸습니다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빈 건축물을 건축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우리가 뭐 부상으로든 아주 저렴하게든 받아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거점 시설 조성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서로 안전사를 가지고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시켜서 하는 쪽으로 빈 건축물을 활용하는 상세기 임차나 임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 예산은 이미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주하고 논의를 지금 상반기에 계속 논의를 해왔고 이제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 건물을 가지고 캠퍼스 강의실로 우리가 활용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인큐베이팅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써먹는다든지 문화예술공간을 쓴다든지 도심에 괜찮은 데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청년들이 저렴하게 도심에 머물고 경제활동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심을 살려나가고 빈 점포나 이런 것을 좀 소진을 시켜주는, 그래서 도시가 죽은 것처럼 안 보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곧 이어서 할 건데 추경이 예전에 한 1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2차전지 도심 캠퍼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전부 저비적계까지 포함해서 그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해외로권역 울산까지 경북까지 포함하고 아니면 대구 경북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협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뭐 협의가 오반하게 되면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우리가 소복지 정책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집을 구하면은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사비나 그런 것을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간편한 집 수리하고 그린하우스 사업하는 것도 한 40만 원 1인당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민관이 협력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15개소 정도 추진을 해서 여기도 좀
살려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우리 포항이 청년 국어 정책에 아주 귀중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결국은 도심 살리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가는데 선순환 구조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다소나마 기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어제 신문에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 친화형 중기 연구타운 우선 이것도 결국은 지역 내 이런 청년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7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내년에 설계하고 후내년에 착공하면은 여기 있는 청년들이 교육받고 머물고 하다가 창업하고 구체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대학하고 합쳐져서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쪽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건설업이 안 좋고 소비가 안 되고 또 중국도 건설업이 안 좋으니까 중국에 있는 물량이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 밀려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거는 소비가 안 되고 중국에는 다운시켜서 막 국내에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관세까지 두드려버리고 전기료까지 대폭 상승이 되니까 굉장히 고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에서 탄소 국경제를 제도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도 지장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지금 닥쳐서 올해 내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포스코 현대제철뿐만 아니고 지방산 전체가 문제인데 헬퍼스 폭 하나까지도 우리나라 철강을 활용하면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못 받는 소리죠. 경쟁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정부가 또 그만큼 그 비용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문제가 워낙 어제 제가 부산에 가서 발표할 때도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하는 제철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탄소 배출 철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 물질 원전하고 포항하고 바다를 통한 전력망을 연결하는 거, 또 거기서 남아도는 원전 전기량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수소를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밀어넣는 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K스틸법이나 이런 데 보완을 시키든지 정부에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도 하고 또 도로 통해서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하겠지만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 고속도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해저 에너지 연결선을 포스코까지 빨리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저걸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석탄료가 하는 거는 이게 규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내년 지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포스코의 수소 하는 공정이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포스코에서 하는 하이렉스 이런 거 다 하죠. 내일 부산에서 하는 그 포럼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와서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스코가 가서 다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그 에너지 고속도로, 수소 고속도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지역 언론들 좀 뜻을 모아서 주장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5월달 기준으로 우리가 저 철강사들 기업들 지금 고용인원 보니까 현대제철이 13%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희망퇴직 받으니까 지금 좀 더 할 거라고 그러죠. 15% 어쩌면 20% 될지도 모르겠는데 포스코도 3% 빠지고 협력사들도 한 3.5%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 가지고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292억 23년도 비교해서 저 부장 기업과장 23년도 비해서 2024년도 영업이익이 그런 거예요? 예, 전년 대비해서 14년도 기준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해도 마이너스 360.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내는 법인소득세, 지방법인소득세도 철강 4개사가 이게 22년도에 967억 원 내는 게 작년에 24년도에 154억 원 내. 한 800억이 없어졌어. 우리가 돈을 어디서 구해가 쓰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머리가 아픈데 또 포스코를 비롯해서 주요 철강사 시설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몇십 년 됐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투자를 계속해야 설비 투자를 아주 새로운 걸 해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해야 계속하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현재 있는 대로만 운영하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K스틸법에 최대한 우리 목소리가 담겨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EH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 영업 중지, 가동 중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포스코 EH 사장하고 그 임원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같이 걱정하고 사고가 실제로 그만큼 많으냐, 그만큼 많은 건 제일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지가 제일 많은 건 나타나거든요. 많이 넣은 게 한 절반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그때 중지하기로 했는데 있다고 선포를 하는데 한 달 하면은 한 달 끝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한 달 끝나면은 그 근로자들하고 시스템을 예열시키는데 또 뭐 반 달, 한 달 또 걸린다는 거예요. 장비 같은 거 다시 챙겨야 되고 나라를 풀어졌다가 다시 또 내지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쉬더라도 공급은 또 다 줘야 된다. 장비 임대한 거 돈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길을 쏘래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우리 포스코 그 샵 분양해가지고 건축 중인 거 그거 예정내에 못 들어가면 어쩌냐. 그래서 뭐 그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수천 명 당장 옆에 여기 양학 여기 저 상생공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장성동에 태영하고 포스코 건설이 하는 재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못 맞추면 우리 과거만 있느냐. 전국에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들어가는 날짜 계획 다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빈대교도 11월 달에 원래 개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늦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쪽에 인천에 인천의 청라지구에서 인천에 송도로 가는 다리가 있대요. 다리 연육로. 그 다리가 길잖아요. 근데 그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운데에 한 60m만 남았대요. 연결이 안 된 부분. 그러면 연결을 시켜놨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더라도 좀 괜찮은데 그 상태로 태풍이 오면은 이 다리 벼랑이 확 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매초공사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태풍 오면 연결해놔야 최소한 두불공사가 안 되는데 그런 하여튼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25일 엊그제부터 공사를 원빈대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생공원 이쪽에는 아파트는 오늘 27일, 28일 내일부터 또 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땡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사고 절대 안 나야 되지만은 급하게 막 하다 보면 또 사고 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많이 안 나도록 응원을 해주고 그런 게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우리의 주력 산업 그다음에 또 이 골목 경제를 비롯한 민생 경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잘 좀 우리 지역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부나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도 계속 우리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행정도 얘기를 하고 정치권대로 함께 움직여서 우리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기 호수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기를 자체 발전하면은 좀 싸고 톤당인가 그게 리터당인가 한전에서 받으면 180원이래요. 진짜 직소량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자체 생산하면 100원, 절반 정도. 그래서 LNG 발전소를 한 30년 내가 다시 만든다는데 만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서 100% 한전 전기를 안 받도록 하는 방안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LNG 발전하면은 그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소를 이쪽으로 원전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청록수소 만드는 거 LNG를 개질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포스코나 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빨리 선점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철강이 중요한 게 미국이 철강 뭐 이래 하니까 한국 또 뭐 외국 수입해가 쓰면 되더라 이래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놓으니까 미국 제조업이 전체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 망한 원인이 뭐예요? 철강이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일본 뭐 이렇게 다 넘어가서 한국 뭐. 그러니까 이거를 반도체하고 철강하고 자동차 이걸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만들도록 살리겠다. 이거를 가지고 관세를 세게 해가지고 못하게 아주 강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50% 하는데 영국만 15% 하니까. 그럼 이제 영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겠죠. 우리도 또 그저께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같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방위비를 걸고 가든 뭘 들고 가든 계속 노력을 해서 이게 좀 특혜를 좀 받아야겠죠. 우리 희망인데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결국은 저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다 보면은 뭔가 타협수가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데가 언제부터 당장은 안 되거든. 1, 2년, 길면 2, 3년 갈 거라고. 그때까지 우리 기업들이 버텨줄 수 있도록 정부나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쉽게 하면 전기로 완전히 그냥 뭐 미국보다 싸게, 중국보다 싸게 확 깎아준다든지, 또는 뭐 탈탄소 될 수 있도록 확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50% 해도 경쟁력 20%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부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방산이나 기타 이런 거에 지금 그 조선이 강한 게 자동차가 강한 게 결국은 양질의 철강이 나오니까 우리 가능한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산업을 우리 지역은 정체절명의 의미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고 정부도 아니 절박한 마음이니까 똑같아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먹는 것은 주거가 큰 것 같아요. 주거가 굉장히 크고 주거가 안정이 되면은 애를 낳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뭐 저도 집에 자식들 결혼해갖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내 집이 있으면은 애기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제일 우선이고 물론 직장하고 집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거를 크든 작든 집을 임대주택이든 뭘 만들어주는 정책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다자녀 중에 진짜 뭐 요새는 둘도 다자녀지만은 4, 5, 6 놓으면 벌써 유럽은 뭐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출장을 한 15일 출장을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가니까 한 5명 끌고 다니는 애들 집도 주고 돈도 다 주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유럽 원주민들이 애들 뭐 주로 특정 지역에서 이민 온 것 같은 특정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한 4명 쭉 가니까 이따가 저를 직접 현장에서 봤으니까 같이 쟤들이 내 돈 다 가져간다. 뭐 돈을 가져가냐니까. 애 놓는 걸로 직업도 없이 집도 주고 하니까 다 저거 내가 낸 세금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먹도록 동거하고 이러는데 그럼 뭐 애 놓으면 되지 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도 시도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시 재원이 워낙 열악하니까 여기까지는 못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 문제는 그렇게 좀 나가는 게 안 필요하겠다 싶어요. 중앙정부가 재원이 있고 이러니까 각종 또 LH 공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택을 많이 전국에 짓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지어서 뭐 4명, 5명 되면 집을 진짜 40평 이상 공사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여력이 되면 이렇게 좀 해나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수원의 포항이
철강 이런 쪽으로 해서 중장대 산업 그 회사에 가더라도 근로자 양산으로 부속품 같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보수가 하기 높지 않는 한 젊은 층들이 선호하기는 어려운 그런 산업들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우리가 청강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우리가 지금 금융이나 일반 서비스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몇백만 이상 확실하게 돼야 되니까 도시 규모가 지금 적으니까 결국은 조금 제조업 중에서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원래 제조업 도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바이오, 수소, 또 이렇게 IT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플러스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우리 전시 구매센터를 지어가지고 마이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스타트업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눈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뭉쳐보면 눈 이게 한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굉장히 뭉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딱 지나면 눈덩이를 굴려보면 흙까지부터 묻어올 정도로 이렇게 땡겨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지금 뭉치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특구 또 기업 혁신 파크 그다음에 또 R&D 기관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철강도 이제 좀 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하는 제철이 되면은 그때는 철강업도 조금만 달라지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업들, 우리 시, 그다음에 또 민간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진화하는 과정이 소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시에 가야 되는 길은 계속 그거를 빨리 땡기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집중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부수적인 일환으로 보면은 우리 천연주택, 청년주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대하면은 서울에서 같은 액수를 벌어서 사는 것보다도 평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은 어렵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우리가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좀 기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느냐 저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산업 어느 부분이었죠? 우리가 민주당하고 그게 철강 쪽은 우리가 광양하고 저쪽에 당진 현대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우리하고 인천이에요. 근데 인천은 그거나 산업 규모가 워낙 크니까 현대제철이 거기서 큰 문제가 있더라도 큰 영향이 덜한데 우리는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K스틱을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포럼이나 이런 것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상여원, 김정경을 통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는 해당 지사들, 시장들 다 불러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애로사항을 호소하도록 또 기업도 부르고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 이걸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부 여당을 포함을 해서 야당까지도 또 국민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호소를 하고 어려움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소리 큰데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석유화학 쪽도 통폐합을 하면서 저희도 일자리 감축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거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그걸 지금 단기 가장 최단기로는 그걸 갖다 때리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캐스틸법 이쪽으로 해서 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저걸 하고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목소리.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언론 여러분들 모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우리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언제 포항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 왜 경주까지 와서 얘기 안 하냐. 여기 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라도 설명을 하고 또 기업 관계자가 나가서 설명이라도 하고 하면서 이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앞으로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그렇게 좀 정부 여당이 정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조만간에 아마 미국 갔다 와서 지역에 있는 여당 인사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면 민주당 주요 의원들하고도 만나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로 조용하게 그냥 갔다 왔는데 그때 기재부 차관하고 장관하고 따로 만나서 지금 철강 수요가 없는데 국내에 철강 수요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여기만 일단 내가 저거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저런 하면은 여기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기업들도 좀 살고 철강도 소진이 되고 정부가 또 공약한 거 그걸 또 이행하는 게 되고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나마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든 정형적으로든 비정형적으로든 계속 노력을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